쉬어갈 때가 돼서 쉬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려감이 다시 커지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0.12%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62%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에 아주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은 이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약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상승하는 종목의 수와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거의 팽팽하게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확연히 좀 쉬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대표할 수 있을 만한 150개 종목들이 훨씬 더 낙폭이 큽니다. 제가 내려오기 직전에 보니까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지수는 0.6% 하락인데. 자, 그만큼 이 얼마 반등하지도 않았었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0.59%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자, 오늘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 시장의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은 보자면 이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처럼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왔던 업종에서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상승하는 업종들을 살펴보면요, 통신, 기계, 건설, 비금속, 광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낙폭이 과대했었던 업종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과했었죠. 오늘 0.79% 올라가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은 그 희토류의 덕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계 업종도 0.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이 낙폭 과대에 대한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어서 좀 급등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 시각 급등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들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요. 아프리카TV도 오늘 상승 탄력이 괜찮더라고요. 1인 방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5G 시대를 맞이하면서 관련해서 AR, VR 관련한 방송 역시나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3일 연속해서 탄력이 나쁘지 않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 5% 정도 상승 기록하면서 7만 원 앞에 두고 있습니다. 69,60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 방송 체크하신 분들이라면요. 최영동 대표께서 6월 3일경에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날 이후로 정말 꾸준하게 단 하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도 또 추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팩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충분히 바라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 뒤로 탄력은 잃지 않고 있네요. 잠시 후에 좀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6,92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 이렌텍 오늘의 급등주 중에 하나로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잇따라면서 육계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한 번씩 들썩일 때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그러한 이슈로 맞물려서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장 급등주로서는 포착이 돼서 들고 와봤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나름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꼴이 달았네요.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 지금은 6%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당 1,300원에 거래가 됩니다. 마니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이 중에 좀 볼만한 게 있을지 이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면에는 나오는데 사실 대표님이 저희 방송 소리는 그러니까요. 아마 못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도 이발 싹 하셔가지고 깔끔해진 모습인데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요. 네. 네, 지금 전화가 안 되고 있어서. 전화가 안 되는 걸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이렌텍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이렌텍의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익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때 연결된 것 같죠? 네, 대표님 연결돼 있나요, 저희?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금 화면에 굉장히 오랫동안 잡히셨는데요. 저희 아프리카TV 오늘 좀 관심 둘 만한 종목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프리카 TV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좋은 교과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화면상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 10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들 형성해진 이후에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추세 밴드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오늘자에 대한 반등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 하단에 이탈시키지 않고 좀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21세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안정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이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생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러니까 시청자들이겠죠. 시청자들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으로 변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저 수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시청자 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광고 매출액에 대한 성장 흐름들도 굉장히 좀 같이 좀 발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매출과 새로운 이게 1차적인 매출 그리고 2차적인 매출에 대한 속도 자체가 굉장히 잘 맞춰지고 균형 자체가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5G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녹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됐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5G에 대한 그 속도 부분이겠죠. 이제 통신망에 대한 속도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뭐 생방송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좀 고화질에 대한 콘텐츠가 지금 제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만큼 뭐 유저에 대한 충성도 자체가 굉장히 좀 5G를 통해 가지고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서 언급하셨듯이 새로운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VR이라든지 AR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 부분들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디어 콘텐츠, 1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시장 변화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들 그대로 좀 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 자체를 한 단계 정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 추세 밴드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수익적인 관점, 그리고 시장이 다소 조금 흔들린다, 그리고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강한 그런 모멘텀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엿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1차적인 목표치 한 8만 원 정도 제시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원대, 그러니까 60일선 자체를 하향차시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손절 라인 자체를 6만 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오늘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일 수 있는,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아프리카 TV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최영동 대표가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말고 최영동 대표가 직접 제시했던 종목 가운데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게 지난 6월 3일이었으니까 거의 일주일 조금 남짓 지났네요. 그런데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장중에 또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어요. 36%인가요?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렌텍 오늘 급등하는 종목에 또 포함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 꼽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뭐 6월 3일날 저희가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추지 않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당분간 좀 30% 정도, 단기간에 30% 정도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었을 때 뭐 차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설령 수익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이 일시적으로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렌텍이 가지고 있는 고유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배터리팩에 대한 이제 수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 쪽에서 투자 전략 자체가 플래그십이 아닌 보급형 스마트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좀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렌텍이 생산해내주고 있는 배터리팩이라든지 여타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5일선 자체가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 쉽게 말씀해서 6,200원대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N자형 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직전 고점까지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지금 6,950원의 호가를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실전 형태를 가볍게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6년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500원 정도까지에 대한 2차적인 옵시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투자 포인트 자체가 시장에서 2019년도에 꾸준하게 좀 지속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좀 지켜볼 만한 IT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일시적으로 차익을 하셨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내가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의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렌텍이라는 종목처럼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수급을 만드는 남자라는 이 별명이 정말 명불허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얼마 없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아프리카 TV 설명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까지 좀 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좀 보실 만한 종목은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의미 있게 조정폭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좀 만들어내주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변모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폴리머 안정제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기저효과를 통해서 2분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2분기 실적 부분들,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는 성장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6월 12일 이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N자형 파동에 대한 상승 흐름들 한번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좀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원화 약세에 대한 수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원화 약세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2분기 실적 부분들은 향후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6월달 말 그리고 이제 6월달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자에 대한 눌림목 구간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21,500원에 대한 눌림목 구간으로 저희가 한번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 그리고 작년도 7월달에 대한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4,000원대까지의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래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를 손절 라인으로서 오늘 송원산업이라는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남은 1시간 동안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 송원산업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원산업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렌텍 이 종목을 나는 왜 놓쳤을까 하는 분들 채팅창에 또 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송원산업으로는 또 저희 다 함께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습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